예,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급락하고 환율이 1,380원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뭐 1,400원이가 공고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달러와의 약간 약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거죠. 다른 어떤 주가보다도 사실은 환율이 떨어지는 거,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굉장히 사실 기다리던 바람이었었죠. 미국의 중간선거를 이제 하루 앞둔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10시에 시황에서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주제는 중간선거, D-1.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 단기적으로 사실 2차 전지가 조금 흔들리는 국면에 있는데요. 진정한 승자가 2차 전지인가? 네, 일단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나 선거 이후에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뭐 공화당의 우세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법안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이 지배했던 법안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삐걱거리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서도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신재생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좀 좋지 못했고요. 약간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 산업 쪽으로 조금 매기가 들어오면서 주가들이 괜찮았던 모습이고 뭐 에너지 주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쪽에 뭐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죠.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지금 기본 베이스로 침체가 깊게 가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 하에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2분기 정도부터는 턴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4분기 바닥론 이후에 주가들이 대부분 다 올라옵니다. 근데 뭐 중소형주도 좋긴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또 좋았던 이유는 이 중국 쪽에서의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수급적인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데 텍사스 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해외 쪽의 글로벌 펀드들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펀드도 글로벌 아주 유명한 펀드인데요. 그쪽도 좀 중국 비중을 아예 줄이면서 신규 투자는 이제 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나 런에 따른 일부 국가들의 어떤 외국인 수급들이 좀 좋아지는 국면인데 인도라든지 한국 쪽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꽤 많이 들어왔고요. 10월 달만 놓고 보면 3조 원 이상의 외국인들 자금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대만이라든지 특히 이제 대만의 TSMC 이런 쪽도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TSMC 같은 경우도 외국인 지분들이 빠지면서 홍콩이나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자금이 빠져나왔고 다만 최근에 홍콩 쪽에서의 홍콩 항생이나 테크 지수가 급등하는 것은 일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속도는 좀 서서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한 외신에서 중국 쪽의 리오프닝을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외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mRNA 관련된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슐츠 독일 총리가 중국에 방중을 하면서 아마 mRNA 관련된 바이오엔텍의 mRNA 관련된 백신을 아마 중국 쪽에서 맞게끔 진행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 관련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한국 쪽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공화당 중심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중간 선거에서 판이 어느 정도 짜여졌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차이나 런을 통한 국내 그리고 인도 등을 포함한 일부 신흥국 아시아 쪽의 수급 쏠림이 중국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대형주 중심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그리고 일부 리오프닝 관련된 중국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된 섹터들 어제 같은 경우는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크게 이슈가 없었던 순수 NCC 화학 업종들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관들의 빈집 이런 종목들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20일 이동평선을 이제 돌파를 하긴 했는데요. 코스피 기준 2,400 정도가 되면 약간 저항선에 있고 최근에 기술적인 어떤 부침이 좀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덜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코스피는 21선을 돌파했지만 아마 코스닥은 21선까지 아직은 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인 부침의 저항에 와 있다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약간 좀 룸이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진다면 코스닥이 좀 따라붙을 가능성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새롭게 부각되는 섹터는 뭐 반갑고요. 시장에서는 새로 또 주목받으면 좋으니까요. 자동차도 워낙 밀려 있었는데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뭐 에너지 좋은데 사실 관심 있는 건 2차 전지예요. 워낙 2차 전지가 지금 독주하던 상황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 친환경법에 제동이 걸리면서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좀 조정이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2차 전지는? 뭐 사실 이번에 그 공화당의 상하원이죠. 네. 그쪽 관련된 부분들을 다 독차지한다더라도 이 기본 법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려가 좀 있어서 신재생이라든지 뭐 태양광,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쪽은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예. LG 에너지솔루션이나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차 관련된 지원책 약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전일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또 급락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9% 이상 또 한 주 동안 많이 빠져 있어서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렇고 대부분 다 미국의 전기차 섹터는 많이 빠져 있죠. 중국의 10월 전기차 판매는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니오가 20% 이상 전주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엑스펜 같은 경우도 14.4% 그리고 리오토 같은 경우도 28%나 중국 시장에서 급등하면서 중국 쪽의 전기차 섹터는 상당히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섹터와 중국의 전기차 섹터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배터리 대용주 3사 합산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을 놓고 보면 한 주간 8% 지난주에 급등하면서 코스피 대비 약 4.4%포인트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온다는 것은 일단 올라갔던 섹터에 대한 부분들 좀 팔고요. 최근에 많이 빠져 있었던, 눌려 있었던 어제 같은 경우도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 업종들이 이제 중국 쪽에 리오프닝 기대감을 갖고 올라오는 부분이고 최근에 뭐 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도 뭐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도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면서 오를 때는 상당히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황이 좋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아마 그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일부 수급들은 차이나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점쳐질 수 있습니다. 다만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그 AMPC 법안, 그러니까 Advanced Manufacturing Protect 크레딧이라는 그 법안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년 세액 공제 확대가 기대감이 되면서 지난주에도 11% 이상 올라왔죠. 그리고 중국의 10월 전기차 판매 호조도 CATL이 10% 이상, 비아드도 16% 이상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한 주간 2% 이상 소재 합산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보면은 SKIT도 12.5%나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WCP라는 종목도 12%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 호조 때문에 중국 소재 기업들도 큰 폭 상승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를 빼고 나면 10월을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정도로 2차 전지 부분이 상당히 좋았죠.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도 포드나 SK온과 같이 이제 캐나다 쿼벡주에 1조 원 이상의 양극재 공장 건설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GM과 협력하면서 퀘벡주에 5,600억 규모의 1단계 양극재 공장 건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양극박에 대한 사마 알루미늄 지분 투자 검토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마 알루미늄의 미국 공장 증설 관련된 추진도 지금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SK온도 칠레 수소나 리튬 기업과 관련해서 5년간 총 5만 700톤 규모의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최근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뜨고 있다는 점에서 소재 업종 가운데 수소나 리튬이나 탄산 리튬 관련된 뭐 미래나노텍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뭐 종목들,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세가 최근에 보였다는 것도 보이죠. 광물별로 본다면은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점정 본다면은 리튬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지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구리 이쪽은 다소 조금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이 줄을 들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 어떤 세액 공제를 본다면은 아마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내년부터 킬로와트 시당 35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10기가와트시 전기차 대수 기준 약 15만 대 생산을 한다면 약 5천억 정도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패나소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련된 공제 세액 규모가 2023년 예상 세액 공제 규모가 패나소닉이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셀 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친환경차 관련된 조항의 입법 목록 중에 하나가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대한 점에서 아마 IRA 법안이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어느 당이 되더라도 그 법안에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2차 전지 쪽이 좀 빠지고 있다는 점은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IRA의 세액 공제를 받는 점, 그동안은 이제 전기차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조립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세액 공제는
이 지금 말씀하신 소재사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셀 업체들 받고 있습니다. 셀 네,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맞습니다. 그래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적용을 받는다면 LG 네. 에너지솔루션은 1조 5천억 정도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약 5천억 정도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내년 정도의 미국 내에서의 배터리 출하량 예상치를 갖고 있는 거고요. 캐파 네.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셀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에서 캐파가 증설되면 결국은 소재 부분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가장 최근에 뜨거웠던 2차 전지는 사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받을 자리도 됐고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좀 받으면 다시 사야지 추세적인 거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지 않겠어? 이런 느낌도 있는데 우리 2차 전지를 좋게 보셨고 관심 종목도 2차 전지 가운데서 담대하게 2차 전지 관심주를 뽑아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이 눌렸던 반도체 역시나 또 가고 있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계속 외국인들이 한국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사니까 지금 최근에 샀던 것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10월달에 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뒷단에 소재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약간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은 역시 에코프로 BM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에코프로 BM 그룹, 그다음에 뭐 LNF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광물과 관련된 수직 계열화 때문에 상당히 많이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만 사실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30배에서 40배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상대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고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 그룹들은 대부분 다 PER이 한 20배 언저리 뭐 이쪽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PER 20배가 싸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직 계열화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 그림이 그래도 스토리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2차 전지 쪽이라 부분에서는 에코프로 관련된 에코프로 BM도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그려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에코프로 뭐 그룹들이 대부분 다 폐배터리까지 갖고 있는 수직 계열화 모습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요구하는 세 가지 부분들은 뭐냐면은 수직 계열화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그룹이냐, 두 번째로 경제 권역별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느냐, 그리고 자본력이 확보되고 있느냐 부분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캐파 증설 때문에 해외 쪽에 공장 증설의 이슈가 있으면서 다소 이제 차입금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약간의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길게 본다면 당분간은 그게 어느 정도 리스크로 이제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탈탄소화 흐름 속에서 이익 극대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특히 수직 계열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변동비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수에서 수익성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대부분 다 포스코 그룹들이 이렇게 수직 계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점도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은 아마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미드스트림, 1차 계열화든지 광물 채굴과 같은 된 업스트림 관련된 기업과 협력이 충분히 2차 계열화까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특히 2차 계열화, 그러니까 광물 채굴과 재련 부분에서 이 그룹사가 충분히 갖고 있냐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성 SDI와 양극재 조인트 벤처 에코프로 EM을 설립을 했고요. SDI의 양극재 내재화 비중 목표 50% 달성에 필요한 양극재 공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년까지 삼성 SDI 글로벌 배터리 캐파가 180GWh가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양극재가 약 25만 6천 톤 정도가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에코프로 EM의 증설 캠6와 캠7 스케줄을 감안할 때 26년 예상은 18만 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6년까지 25만 톤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양산도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SK 온포드 같은 데 부분으로도 결국 블루 오벌이라 불리는 조인트 벤처 쪽인데요. 함께 이제 양극재 합작 공장을 설립할 확정을 했고 블루 오벌의 2025년 이후에 예상 캐파가 130만 기가와트 정도 가정이 되니까 필요한 양극재 수요는 약 21만 톤의 50% 이상을 에코프로 EM이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 부분에서 대부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필요한 수소나 리튬이나 전구체를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에 대한 수익성 향상도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고 정책 수혜도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예상 출하량 50만 톤을 가정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시가총액이 PER 25배 정도만 놓고 기준을 본다면 시가총액이 18조 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10조 5천억. 그렇죠. 시가총액이 10조, 10조 한 4천억 5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긴 시계열로 본다면 충분히 성장성은 아직도 룸이 많이 남아있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뭐 실적이 좋다는 거 알고 있고요. 뭐 에코프로 BM 실적이 대표적으로 좋은 회사인데 다만 증설을 지금 계속해야 되거든요. 네. 캐파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재원 마련이 좀 또 채권 시장 이런 데도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우려들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제기가 되던데요. 네, 일정 부분 지금 최근에 금리가 조금 많이 올라와 네. 있고 그다음에 차입금이 증설된 부분들 때문에 캐파를 늘리기 위한 차입금이 좀 일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확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만 아마 어떤 공장 증설이나 해외 진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증자 가능성이 사실은 좀 노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아마 증자를 하고 난 뒤에 주가 흐름이 과연 빠졌을까 생각해 보면 단기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해외 쪽에 뭐 이렇게 운용 자금을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면 사실 좋지 않겠죠. 내부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좋지 않고 운용 자금 자체가 모자라서 증자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악재로 될 가능성이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캐파 증설의 명확한 어떤 그림에서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제3자 배정을 통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실적이 업사이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매출 성장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증자라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증자 이후에 주가도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에도 증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에코프로 BM이 그룹사가 증자에 대한 이슈는 전혀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바는 없다는 점에서 일단 증자 이슈를 지금 꺼내기에는 좀 어렵고요. 다만 최근에 차입금이 좀 증가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캐파 증설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 운용 자금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눌렸다가 이제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금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가격 전략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104,600원까지 빠졌습니다만 지금 제가 방송 중에 지금 벌써 보합에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그림이 여전히 좋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올라왔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 4, 5일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낙폭 과대했던 섹터가 뭐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 그리고 중국 소비재가 좀 올라왔는데 사실은 펀더멘털이 아직은 약합니다. 리오프닝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지만 어떤 성장 스토리가 아직은 조금 없다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섹터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중국 플레이가 차이나 플레이가 수급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스토리가 있는 성장성이 확실하게 있는 2차 전지 쪽에 다시 어떤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네. 에코프로비엠도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플러스가 나오고 있지만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15만 원 선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야 된다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8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때문에 좀 눌려있는 2차 전지 오히려 공략할 만하다. 에코프로 BM 관심주로 점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